본 방송은 경기도와 경기컨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의 녹음실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안하단 말로 이젠 안 돼요. 행동해요. Ready, action, come on. 이러다 다 죽어! 지구인들 안 들어 처먹어. 후드려 패고 시작하는 친절한 듯 친절 안한 친절할 것 같은 기후위기 알림쇼 에코싱어 지지의 지구환경 톡쇼 한번 시작해볼까? Let's go! 반갑습니다. Yes, hello, nice to meet you, 네, Anju. 네, 두 번째 만남이에요, 저희. Yes. 네. 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뵙네요. 정말 오랜만에 뵈요. Long time no see. 네, 정말 오랜만에 많은 뵙네요. 일이 있었죠. 뭐 어디 같이 밥도 먹고 오고. 그렇죠. 그럼요. 뭐 그럼요. 탐방도 하고 오고. 소도 잡고. 그럼요. 소를 잡았군요. 네. 네. 많은 토론도 했죠. 그럼요. 엄청 저희가 많았죠. 그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그렇죠. 얘기를 좀 아, 했고. 예. 네. 네. 배드 컴퍼니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그,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어떤 사회적 책임의 사례도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네. 아시겠어요? 동물 복지에 대해서도 또 뭐, 그렇죠. 칼같이. 만년생. 네, 굉장히 정말- 알찬 토론이었네요. 네, 저희, 그거를 방송으로 해봤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네, 그랬습니다. 네, 저는 두치 아빠고요. 저는 맹뚜입니다. 네, 예원이 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코싱어 지지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뭐죠? 지구는 안 망해요. 인간이 망하지. 네, 라는 주제로 오늘 잘한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는 지구는 안 망해요. 인간이 망해요.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요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적어주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게요. 예. 아까 1화에서, 아까가 아니죠. 네, 저번 시간. 네. 잠깐만요. Last year. last year? 뭐라는 거예요? Last hour. Yeah. Last hour. Yeah. 외국에서 오셨나봐요. 네. 저번에 얘기했던 인간의 인간이 아니고 이제 지구의 5대 멸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저희가 살짝 했었었잖아요. 네. 네, 그거. 음흠.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네. 네, 여러분 혹시 티핑 포인트 들어보셨어요? 티핑 포인트.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쵸. 티핑 하니까 뭐 티를 마시는 건가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컵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은 아주 그냥 오랫동안 그 컵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컵에서 넘쳐 흐를 걸 모르죠. 근데 계속 이렇게 한 방울씩 옮기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맨 꼭대기에 있는데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제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죠. 완전히 흘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계속 부어도 그 흐르는 거를 멈출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 그게 티핑 포인트인데 우리가 아하. 진짜 그 칸의 그 끝 지점에 딱 와 있다. 그리고 갑자기 판이 확 뒤집히는 지점. 그건데 이게 지금 인간 활동에 의해서 굉장히 극으로 치닫고 있다. 거의 네. 이제 경각심 포인트. 막바지에 다다랐다 뭐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인가 보네요. 네, 그런 거고요. 그 중에 우리 정말 옛날부터 30년 전부터도 막 얘기했던 그 빙하가 녹고 있다. 이런 먼저 들리? 요리 보고 와. 저리 봐도 와우. 알 수 없는 어쨌든 네. 둘리는 빙하기 때 살지 않고 빙하기로 그냥 죽음을 당하는 이제 네네 그래서 빙하를 타고 내려올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고증이 이게 확실한 그렇죠. 게 필요하겠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해 볼 게 이 빙하가 어디 있나요? 북극에 있잖아요. 빙하가 북남과 남쪽과 북쪽에 근데 있죠. 이제 그 육지에도 있고 바다 바다에도 위에도 있고. 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육지 빙하가 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산사태인가요? 막 육지빙하가 쭈쭈쭈쭈 녹으면 그게 쫄쫄 내려오면. 흘러가지고 바다로 흘러가겠죠. 그쵸. 그러면은 바다에 해수면이 수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아하. 네네네 그렇고 되고 바다에 이미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 빙하죠. 빙하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녹으면은? 녹아서 바로 그냥 바다로 가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온도. 그 안에 있으니까 응, 응, 응. 그 안에 있으니까 뭐 물의 이제 양의 변화는 좀 덜 하긴 하죠. 그 육지보단 덜하겠죠. 아,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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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데, 이 육지 빙하가 녹는 것도 중요하고, 바다 빙하가 녹는 것도 중요해요. 아하. 왜냐면은, 육지 빙하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그 수위가 올라가서 위험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네, 그런 효과가 있는. 들어갈 만큼 육지가 없어지는 거니까, 바다 그렇죠. 양이 양이 올라가는 거고, 바다 빙하는 이게 또 무서운 게, 지구는 태양빛을 흡수해가지고 수온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빙하가 막 이렇게 녹기 시작하면은 이제 더 많은 태양빛을 흡수하게 돼요. 왜냐면은 거기에 원래 하얗게 이렇게 떠 있었는데 그렇죠. 흰색은 햇빛을 좀 반사시키잖아요. 근데 검은색은 햇빛을 흡수하잖아. 근데 여기 하얗게 떠 있던 애들이 녹아버려서 그 바다가 더 시커매지는 거예요. 까맣게 되면은 더 이제 복사열을 흡수를 쫙쫙 하면서 수온이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구가 이제 스스로 막 더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온 상승 얘기가 그래서 그렇죠. 나오는 네네네. 거군요. 요즘은 아파트 위에다 빌딩인 아파트 위에 흰색으로 칠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런 느낌이겠죠? 어허. 색깔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수온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개인적으로는 오늘 처음 들어요. 진짜. 네. 근데 수상. 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저도 그러니까 조금 관심이 있다 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 정도 알 수 있는. 그 차이가 오늘 되게 크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다행이네요. 하나라도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뉴스에서 수온 상승 얘기만 들었지 그게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 인간의 또 다른 활동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다른 활동에 의해서도 바다의 온도가 또 확확 올라가고는 해요. 뽀뇨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빙하가 정말 또 위험한 게 바다의 그 퍼센테이지, 소금 퍼센테이지가 3%인 거죠. 그 정도인데 빙하는 담수예요. 그래서 이게 녹으면은 바다에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염분이 그치 있어야 썩지도 않고 좀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게 염도가 싱거워지면서 이제 더 이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건 또 생각 못했네. 소금을 뿌려서 맞추면 안 될까요? 천재인데? 그 소금은 어디서 나오는데? 누군가 만들겠죠. 맷돌 갈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맷돌 갈면 되죠. 이스라엘에 있는 우유니 사막 같은 거나 사해를 트여가지고 바다에다가 흘려버리는 거예요. 천재! 어머, 여기 왜 이렇게 천재가 많아? 네, 여러분들. 소금은 어디서 나요? 소금도 바다요. 어쨌든 자연에서 나와요. 아니, 그걸 이제 염전을 인간이 쓰는 게 아니라, 소금을 이제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본인 밥 먹을 때 이제 앞으로 싱겁게 먹을 거예요? 싱겁게 먹는 게 좋죠. 어차피 건강에도 좋으니까 법적으로 정하면 되겠죠. 유엔 염전사, 막 이런 거예요. 칼과 방패의 싸움 치열하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갈 거는, 추운 곳의 물이랑, 그러니까 뭐 적도지방에 있는 뜨거운 물이라는 게, 이게 해류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쪽으로 흘러가서 이 지구가 막 바다가, 전체적으로 순환하죠. 그렇죠. 순환이 되면서 이게, 정화 작업도 하고, 균형도 맞고. 네, 그런 거가 되는데, 이제 이게 담수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온도는 높아지고, 그 퍼센테이지는 낮아져서 이 흐름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고인물이 되면 어떻게 되는다? 썩겠죠. 그렇죠. 아하. 이게 참 문제가 이게 그러네.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고온이구만. 이렇게 약간 지금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본 거는 사실 진짜로 저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냥 단순히 문제점만 지적된 리포팅을 본다거나 뭐 뉴스를 보거나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건 조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 그러면 인간에게 발생되는 피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일단은 수질 오염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데. 네, 뭐라고요? 네? 습이 오염. 이렇게 또 이제 팬심을 잘 드러내시네요. 누구를 얘기한 건데요? 습이요. 습이님이요. 수진님. 네, 수지? 좋겠다 수진님은. 수지 큐. 수질 오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수질 오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수질 오염 두 분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생활하수.
맞아. 폐수. 맞아. 그리고 농산물. 혼자만 축산물? 얘기하지 말고 여우님한테도 마이크를 좀 줘보세요. 욕심쟁이야. 아니요. 제 나팔수가 잘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요. 이제 전 뒤에서 이렇게 마리오네트처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 쓰레기들이야. 맞아요. 그렇군요. 맞나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저도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서 나온 게 아니고 저도 진짜 제가 아는 최소한의 지식을 조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갑자기 질문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나 모르는 거 너무 들통날 것 같아. 거부선언. 제가 이제 수질오염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전에 제가 그런 저희 나이가 좀 나올 것 같은데 탐구 생활이라는 거 방학 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어디 탐구하는 건가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두 사람. 탐구 생활 모른단 말이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롤러코스터 남녀 탐구 생활? 아니야. 정말. 방학 때 하는 탐구 생활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탐구 생활. 네, 방학 때 EBS에서. 진짜 왜 하는지 모르는. 그렇죠. 아니요, 근데 거기 저는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알찼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아니, 요런 하기는 싫었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찬 교육도 특히 수질오염을 생각나는 게 조금 있어요. 이렇게 라면 한 그릇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몇 리터의 몇 리터의 물이 좀 필요한가. 그게 욕조로 하면 50몇 개를 요통으로. 그렇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음식물 쓰레기, 특히 국물 쓰레기 맞아요. 이런 것도 우유도 네,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국밥은 무조건 국물 없이 남겨서 싹싹 긁어먹는 게 환경을 생각하는 길이다. 브라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리도 적당히 먹을 맞아요. 만큼. 맞아요. 그리고 사실, 완밥하기라고 해요. 네, 맞아요. 적당히 만들어서 다 먹고. 아니 그게 사실 비용 면에서도 제가 뭐 에피소드 1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게 비용적인 면에서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장바구니 물가 어떻습니까? 네? 무겁죠. 엄청 무겁습니다. 맹투님은 요리를 안 하시니까 모르시는군요. 그렇죠. 자랑입니까?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채소나 드세요. 맨날 닭가슴살 냉동만 사갖고 있더라고요. 맞아. 채소랑 닭가슴살만 드세요, 여러분. 어차피 몸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에어나 뿌리세요. 왜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수질오염,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맞죠? 네. 가정에서 수질오염 발생될 수 있는 것들도 약간 좀 생각을 퐁퐁.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바디워시. 제가 에피소드 1 때도 샴푸 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설거지도 사실은 그런 액상 세제가 아니라 맞죠? 그 고체 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연료래. 너무 당연하게 아니 갑자기 달고나 그래 먹어야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고체 세제를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쓰는 것도 약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사실 그 액상 세제를 저희가 정량보다 되게 많이 쓰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고체를 쓰면서 약간 좀 적정량을 쓸 수 있는 물론 거품이 좀 덜 나긴 해요.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고체 세제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액상으로 있는 것들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면은 그냥 거기다가 저는 물을 좀 타요. 그리고 더 타서 한 5배 정도까지도 타도 솔직히 그냥 한 곳에 이렇게 그 그릇 같은 데 담아놓고 수세미를 이렇게 퐁퐁퐁 이렇게 하면은 거품이 좀 잘 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또 찾으신 거예요.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 틀고 하시면 안 되시고요. 조금 닫아서 해주시면. 네, 요즘 절수도 약간 생활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물값도 비쌉니다. 네, 되게 자린고비가 되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네, 사실 이게 맹뚜의 역할인데. 맞죠? 여러분 다 자린고비 하세요. 네. 사전 조사를 한 바로는 가정에서 벌인 이런 생활화수들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그다음에 사실 이건 몰랐어요. 농축산 폐수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엄청 많아요. 뭘 몰라 모르긴. 네. 얘들이 똥을 얼마나 싸는데. 그러네. 가축 분뇨 같은 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도 많이 싸긴 싸는데. 갑자기? 우리랑 비빌 게 안 되지, 걔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진짜 뭐, 공장 폐수도 들어보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뭐 그런 폐수들도 많은데, 비가 오는 날, 아스팔트에 떨어진 물이, 옆에 있는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도 굉장한 문제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에 정직한 후보 2에서도 비슷한 기믹이 있었죠. 있었나요? 공사장에다가 그 페인트를 색깔 나는 걸 뿌려가지고 바닷물 흘러가는 거.
그걸 시각적으로 증거로 잡는 씬이 있었어요. 맞다. 그 영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성 시멘트, 불량 시멘트를 씀으로 해서 그 해안가의 그 건축물에서 흘러들어가는 물 때문에 바다 오염이 돼서 물고기들이 죽는 걸 어떻게 증명해내느냐라는 그런 장면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쓰고 있는 어떤 각종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도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건축 자재에서 비에서 씻겨 내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봤던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왔었군요. 아주 좋은 영화인데요. 네. 정직한 후보 2였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이런 거 PPL. 네. 아니, 이제 저희 돈을 받진 않았어요.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스팔트 위에 저희가 타이어를,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무의식적인 운전하고 타는 건데,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어떤 가루들도 아스팔트에 남아있다가 씻겨 내려갈 수도 있다. 요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맥도님, 추가적으로 수질오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거 말고도 약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먹는 음식물 아까도 말씀드린 라면 말고도 쌀뜨물 되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화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요? 쌀뜨물 1리터 정화하는데 6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리터에 600, 1대 600인가요? 네네네. 마요네즈 1리터면 24만 리터가 필요하대요. 그럼 쌀뜨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쌀뜨물이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니, 피부에 양보는 어차피 좀 덜 쓰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되게 애매하긴 한데.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안 되나? 다 된장찌개로 만들면 된장찌개 남지 않을까요? 아니, 어차피 너 다 먹을 거잖아요. 김치찌개도 넣어도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찌개 종류나 이렇게. 그 활용을 해보는 거죠. 세수. 설거지할 때도 써도 돼. 한 번 더 쓰고 버리는 느낌? 그러네요. 약간 설거지할 때도 그냥 써도 상관없긴 해요. 저는 설거지할 때 쓰긴 하거든요. 맞아요. 좀 따라놓고. 아니, 그리고 일부러 쌀뜨물을 저는 모아놓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찌개에 해먹을 때 약간 좀 깊은 맛을 위해서. 여자친구한테 사랑받는 스타일이겠다. 왕자님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마요네즈도 있어요? 네. 이런 거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군요, 진짜로. 그럼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런 소스류도 물에 그냥 흘려서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아니, 그러고 많은데. 보세요. 마요네즈가 어디 들어있죠? 플라스틱 통에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다 먹었을 때 우리가 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맞아. 안에를 일단은 씻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 씻는 순간 지금 말씀하신 24만 배인 거예요? 24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거 충격인데요. 충격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적정량을 덜고, 그러니까 먹지 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사람이 살면서 먹지 않고 안 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먹을 만큼만 이제 좀 덜고 버리는 양을 좀 최소화해야겠다. 요즘 트렌드가 또 소식으로 가고 있다 보니. 그렇죠. 소식자도 대흥행을 하셨죠. 우린 소식자가 될 수 없잖아. 그건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너무 착하신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덜 먹어야지, 덜 써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우리 소비자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대기업한테 솔직히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왜 자꾸 플라스틱에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 조금 괜찮은 방법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플라스틱이나 이상한 일회용품들을 다 만들어내고 우리가 초이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맞아요. 그래 놓고서는 우리한테 그 뒤처리를 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법제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재활용할 때 재활용 표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삼각형. 그게 저희는 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으면 다 그게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혼합 플라스틱이라던가 아니면은 부착되어 있는 물 중에 재활용이 안 되는 물건이 붙어 있어도 사실 저희는 그걸 떼서 분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도 있어요. 제품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제조가 되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부터 재활용이 어렵다, 쉽다, 라는 등급을 매겨서 뒤에다 부착하게 법제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 것부터 소진하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선택하면 어떨까?
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요즘에 물통 나올 때도 라벨 없이 무라벨 돼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매출이 오르면 기업들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게 되네요. 제일 하기 어려운 게 화장품 용기라고는 해요. 확실히. 왜냐면 막 띠 들어가 있고 뭐 색깔 들어가고 이러면 확실히 그거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발명해가지고 지금 상용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왜 옛날에 거북이 알 있잖아요. 안에 아이스크림 들어있는데 그거 다 먹고 나면 요만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용기가 줄어드는구나. 고무로 돼서 다 쓰게 되면은 조그만한 그냥 고무만 남는 그런 커요. 식으로 해서 안에를 그런 그렇게 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맞죠? 잘 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군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면 대기오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저희가 시간이 벌써 아시겠어요? 20분이에요. 좀 타이트하게 해주세요. 네. 대기오염을 살펴볼까요? 좀 혼났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신 동물의 호흡기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병에 걸리는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공기가 오염되면서 산성비가 내려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이때 흔히 저희가 이제 비를 맞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눈도 먹지 말라고. 아니 솔직히 탈모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그냥 진짜 이거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산성비 맞으시면은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퍼졌어. 점점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놈의 미세르먼지스. 그것도 다 대기 오염이지 뭐. 맞아요. 아주 겨울하고 가을만 되면 뿌염. 뿌리 염색이에요? 뭐예요? 뿌예요. 네, 그렇군요. 왜냐면 아주 그냥 가동을 펑펑펑하기 때문이죠. 토양오염은 어떻습니까? 토양오염도 요즘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토양오염이라고 하면 그냥 쓰레기 매립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비료 뿌리거나 이런 것도 있고 농약 뿌리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토양오염의 일부분의 하나인데.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약. 뭔 약? 약은 여러분 약국에 가서 버리시는 거 아시죠? 가면은 받아줘요. 그 약인가요? 네. 네. 뭔 약 먹을 시간이.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나무에 꽂아주는 그 약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짜 저희가 복용할 약이 진짜 쓰레기통에 함부로 버리게 되면 안 돼요.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죠. 네. 토양도 그렇고 수질도 오염되는 게 알약을 변기통 안에다가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하게 폐기물 처리. 약은 모아서 약사에게. 네, 약은 약사에게가 버릴 때도 해당된다. 그러네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는 안 버리세요. 약 같은 것도 막 버릴 때도 이거 뭐 그냥 알아서 버리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 먹어서 없애 이런 것도 있고. 먹어서 없애. 아니 그렇다고 내 신체를 망가뜨리는 것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남용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몸을 희생하시게. 애초에 약 처방도 그렇죠.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동의합니다. 한국인들은 조금 낫다 하면 안 먹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약이 남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특히 그거 항생제는 맞는 거 저한테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항생제는 끝까지 드셔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왜요? 항생제는 내성 중간에 내성 때문에라도 끝까지 병원에서 처방된 거는 그게 일부러 그 내성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주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드셔야 됩니다. 항생제는. 몰랐습니다. 어머, 저 안 증상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이게 끊게 되면 그게 나중에 내성으로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항생제가 몸에 듣지 않는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서 병원에서 처방해 주시는 항생제는 끝까지 먹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상이 좋은 없어져도. 정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또 환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챙길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에피소드 2부터는 여운이 김님한테 코너를 하나 드렸죠. 퀴즈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하나씩 직접 부딪혀보면서 기억하는 게 제일 오래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에 저희가 이렇게 어떤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해도 다른 분들도 도와주지 않고 더 큰 위험들을 냅둔다면은 결국에는 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대국적인 그 사업을 선택을 위해서 약간 그 신고 정신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환경 관련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전화 제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고는 112 아니에요? 112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비슷비슷했습니다. 신문고 어디 인터넷에? 네네 이게 신고를 하는 거죠. 네, 이 환경에 관해서만 따로 접수를 받는 그런
법제가 돼 있습니다. 환경. 아, 너무 복잡해. 112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 번호는 뭐예요, 그러면? 번호는 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번호 찾아놓은 거 아니었어요? 번호는 좀 이게 어렵네요. 지금 정답이랑 연관돼서도 말을 안 해주는 거죠. 그쵸. 그런 느낌인가요? 아주 뽀뇨하구만.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몇 퍼센트가 비슷한 거죠? 일단은 신문고는 맞죠. 신문고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빨리 해봐요, 그거니까요. 두치. 아니, 너무 알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아까 환경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환경이랑 플러스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환경신문고? 네, 환경신문고 번호는 128번이라고 합니다. 128. 예, 128. FM 채널 128. 112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112 하면 112도 바빠요, 요즘에. 아, 혼나는구나. 그쵸. 근데 이거 우리가 외울 수 있을까요? 128을 어떻게 외워야 되지? 빨리. 82가 거꾸로니까, 128. 12월 8일. 12월 8일. 옛날 여자친구 8일. 생신인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12월 8일. 기억나니? 아니, 무슨 환경의 날 아니야, 혹시? 모르겠네. 1월 28일일 수도 있고, 12월 8일일 수도 있고요. 검색해보세요, 빨리. 어쨌든, 국번 없이 128. 환경신문고. 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드릴까요? 네.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날들을 하나씩 기념을 해가지고 잊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빼빼로데이나 발렌타인데이 잊지 않고 그 시기만 되면은 연인들이랑 주고받고 하잖아요. 네. 자, 이런 중요한 날처럼 기억해둘 만한 세계 환경의 날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날은 몇 월 달 며칠일까요? 12월 8일. 12월 8일 일단 틀렸습니다. 일단 이게 좀 범위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범위 좀 한정을 드릴게요.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그럼 예. 1월 28일. 아닙니다. 상반기면 1, 2, 3, 4, 5. 아니, 잠깐만. 3월인가요? 6? 네, 업앤다운으로 6까지죠. 업앤다운으로 하시죠. 3월 숫자가 더 크니까 다운입니다. 2월인가? 업이지. 그렇지. 업이군요. 아니, 잠깐만. 그럼 5월. 128은 무슨 아무런 관련 없는 숫자인 거였어? 그쵸, 이제 남는 번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번호였어요. 의미가 없네요. 그렇군요. 세계 환경의 날. 일단 5월. 3월보다는 5월은 아니야. 5월. 5월은 가정의 달이야. 맞아. 가정의 달. 가정의 너무 날은 많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의 달보다 위입니다. 그럼 6월. 6월입니다. 며칠일까요? 어머, 세상에. 그러면 이제 업앤다운으로 나 해주시는 10. 거죠? 10 다운. 나 15. 15. 아니, 왜 다운. 다운이야? 다운. 3. 업. 4. 업. 5. 5. 예. 진짜 이렇게 소 뒷걸음질로 쥐잡듯이 6월 5일. 네, 현충일 전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현충일 전날. 6월 6일 현충일 전날. 전날. 네. 환경의 날. 온유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퀴즈까지 저희가 풀어봤고요. 그럼 클로징으로 갈게요. 고래가 아파요 날카로운 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지구는 안 망해요, 인간이 망해요. 제가 하니까 맛이 안 사네요. 맹두님? 지구는 안 망해요. 인간이 망하지. 네, 잘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현. 망가지고 싶구나. 아니, 왜 망가지고 싶다 그래? 아니, 저는 안 되네. 못 떼먹어갖고는. 뭘 못 떼먹어? 이거 못하면 못 떼먹은 거예요? 어머, 네. 갑자기? 네, 그래서 저희가 환경톡 두 번째 시간 가져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두 분? 역시 또 좋은 시간이었다. 좀 더 딥하게 얘기해. 성의 없어. 에피소드 세 번째 때 똑같은 얘기 해봐, 내가. 돌려막으려고 그랬더니 걸려버렸네?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알았잖아요. 근데, 토양오염이나 아까 말씀해주셨던 빙하 관련된 거는 좀 알기는 어렵잖아요. 저도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던 그래서 것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 둘리가 타고 온 빙하가 녹고 있다. 네. 둘리는 그 빙하를 빙하를 먹었죠. 탈 수가 없었다. 비가가 그렇군요. 없었다. 1학년 전 옛날이었다. 네. 저는 아스팔트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네. 이게 비가 모든 걸 다 씻겨 내려준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사실, 있잖아요. 네. 우리 눈앞에 깨끗한 게 다가 아니다. 저 그거 있는데 내 집이 깨끗해서 좋아지는데 지구는 더러워지고 그 더러워진 지구는 내가 곧 사는 것이다. 결국 자기 시야만 깨끗하게 만드는 안 돼요, 거지. 네.
결국 어딘가에 그게 쌓여 있다. 그럼 먼지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자 이렇게. We are together. 그 먼지를 어떻게 들 만들어 볼까 생각해 보세요. 먼지도 생물이다. 저 먼지가 되어 날아가. 그 암도 생명이다라는 그 멘트가 있잖아요. 그 먼지도 생명이다. 약간 이런. 마무리 빨리 해야겠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에피소드 같아 저희가 합의를 본 게 있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늘일이 말하지 말고 그냥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구야 사랑해. 왜냐면 고래가 아파요. 본방송은 경기도와 경기 컨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의 녹음실 지원을 받았습니다.